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 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사내 불륜 유부녀 제대로 작살낸 이야기입니다. 벌써 2달 전이네요. 5월 중순쯤 새벽 2시 남편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린 후 1시간이 넘어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과 수상한 촉이 발동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참 여자의 직감은 예리하더군요. 남편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귀에 핸드폰을 얹은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때마침 차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찍혀 있었고 통화는 약 1시간이 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전 그냥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깨웠는데 저를 보고 그 여자 이름을 수차례 불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우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재웠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물어보니 조금 친한 거래처 여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 폰을 뒤져봤기 때문에 전 그 둘이 내연관계란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일정표에 그 여자 생일까지 저장되어 있었고 문자 내용도 정말 야했습니다. 오늘 주려고 했는데 애가 아파서 내일 줘야 하겠다.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아쉽다. 아침에 얼굴 봤으니 24시간은 기다릴 수 있다. 보고 싶다. 여보 등등. 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자는 다 뭐냐? 내가 바보인 줄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문자를 몰래 본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에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뒤져보니 그 여자는 남편 회사 직원이었고 사진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더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회사로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무슨 일이냐고 딱 잡아떼며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럼 내가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자 그제야 알겠다며 만남에 응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여자는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3자 대면을 했고 그 둘은 미리 짠 듯이 말을 맞추었습니다. 아무 사이 아니라며 모든 게 제 오해라고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둘은 저를 바보로 만들더군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정도 애도 있으면서 남의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으면 너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신 제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남편은 뒤돌아 나오는 저를 쫓아 졸졸 따라 나오더군요. 전 바보같이 당시엔 이들이 이대로 정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애들한테도 잘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그 여자 아직도 만나냐고 물어보니 당신이 개망신을 줬는데 어떻게 만나겠냐며 다신 연락 안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말과는 달리 남편 휴대폰 보안은 더 철저해졌고 한 번만 더 자신의 문자를 몰래 보면 고소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날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둘은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저는 남편 폰 문자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입하고 문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겐 포커페이스를 하고 휴가를 맞아 가족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졸립다고 30분만 차 안에서 잘 테니 애들이랑 간식 먹고 오라 하고 휴가지에 도착해서도 애들은 나가자고 조르는데 혼자 방에서 잠만 자는 꼴을 보자니 속이 뒤집혀 참기 힘들었습니다. 휴가 내내 남편은 그 여자한테 실시간으로 산에 가면 산 정상이다. 운전하다 졸리면 졸립다. 점심 먹고 집으로 출발한다. 시시콜콜 모든 걸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점잖게 그 여자를 보내준 건 아닌지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여자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하고 다 뒤집을까요? 그렇게 하기엔 좀 늦었을까요? 그 여자는 아이가 셋인데 이혼은 할까요? 왠지 이번 가족여행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두렵고 아이들에게 미안해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여행 내내 모른 척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선 그대로 혼자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애들 기분 망치기 싫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실 벙글벙글 콧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또다시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달려갔겠죠. 가족들에게도 잘하면서 몰래 딴짓하는 남편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치가 떨렸고 여자로서 무너진 자존심과 배신감 그리고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채 계속 살 수도 이를 용서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반격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 뒤를 밟았고 상간녀 뒤도 밟았습니다. 둘이 만나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고 주고받은 문자도 모두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상간녀 신상도 모두 털었습니다. 남편 얼굴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와 전화번호까지 다 알아낸 후 망설임 없이 곧바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당신이 아직 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주스에 한 달치 수면제 모두 갈아놓고 애들이랑 같이 나눠 마시고 영원히 사라져 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들과 함께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문자를 보고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반평생을 바쳐 읽어낸 우리 가정만 깨지면 너무 억울하니 그 여자 남편한테 가서 다 까발리고 가겠다고 문자를 다시 보내자 그제야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우선 집에서 만나자고 하는 걸 그냥 무시했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뜨길래 받았더니 119 대원이었습니다. 다급하긴 했나 봅니다. 정말 애들이랑 약 먹은 줄 알고.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녀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한테 전화해 당장 튀어오라고 했더니 저희 동네로 오겠답니다. 그래서 딴 데 갈 거 없이 너희 동네에 있는 네 남편 가게로 오라 했습니다. 자기네 가게에 문제 생겨서 며칠 문 안 열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사전답사 차원에서 전날 미리가 맥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고 그 여자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퇴근한 상간녀를 차에 태우고 미리 부탁해둔 아는 언니네로 향했습니다. 마침 아는 언니 집이 그 여자 남편 가게와 같은 동네여서 아마 가는 내내 피가 말랐을 겁니다. 차에 타더니 왜 저한테 그러냐, 당신 남편과 얘기해라 하길래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여자 남편 가게 근처를 지날 때 너네 가게로 가야겠다 한마디 했더니 얼마나 다급했던지 차에서 뛰어내리려 하더군요. 집에 도착해 녹음기를 켜고 종이와 펜을 가져다 놓고 시작했습니다. 왜 녹음을 하냐고 묻길래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로 쓰려고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다시 묻길래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네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가정만 깨지는 꼴은 못 보겠으니 네 가정도 다 깰 거라고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그제서야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군요. 비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한 번만 더 걸리면 네가 사는 동네에 다 알릴 거고 네 남편한테 이 사진 녹음 내용 각서 보낼 거다. 더는 한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죽는 거보다 사는 게 더 어렵다는 게 무엇인지 너도 느끼게 해주겠다. 살다가 언제라도 소장이 오거든 내가 화가 안 풀려 소송 건 줄 알아라. 나랑 내 아이들 영혼 네가 파먹은 그 이상으로 갚아줄 거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며 빌었습니다. 덜덜 떨고 제대로 몸도 못 가누더군요. 아마 남의 남자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제대로 알았을 겁니다. 상간녀를 혼내주긴 했지만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와 허탈함과 공허함에 그동안 먹지 않고 모아두었던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모두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자신도 헤어질 자신도 없었습니다. 누가 자꾸 뺨을 때리고 깨우고 코 속으로 뭘 집어넣고 순간순간 장면이 떠오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며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저는 남편에 의해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실려와 밤새 의세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밤새 내 손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퇴원 후 다시는 그 여자와 연락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통화 내역서 보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보여주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집 명의는 남편이 자진해서 제 명의로 돌려놨고 한 번 더 만나다가 걸릴 경우엔 아이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제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지나간 제 삶에 이제 재건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직 여진이 제법 있고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안의 분노는 일정 부분 사그러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젠 남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만나면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단지 이런 일이 또 생길 경우 내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길, 그러기 위해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남편과 저 자신을 분리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살려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고 제 중심적인 사고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제 자신뿐이라 생각하며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건강한 삶을 살 겁니다. 남편이요? 내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한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단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